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 역할 해도 된다 안 된답니다. 찬성 입장은 청팀 국민의 입팀이 맡았고요. 반대 입장은 백팀 왜냐하면 팀이 토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 사람에게 너무 발언권 치중되면 안 되니까 진행자가 적절히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24분 한 조당 12분씩 시간 주어집니다. 자, 토론 찬성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많은 분들의 환호 속에 살다가 무려 차디찬 독방에서 5번의 겨울을 보낸 그분입니다. 이제야 겨우 자유의지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자 자연인으로서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거에 대해서 뭐라 왈가왈부할 그럴 권한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날에 그의 과오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하지 마라. 이래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냐, 하면 안 되느냐 같은 문제는 정치적 기본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토론의 주제를 저희가 좀 정정해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건전하게 토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선 2주 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까요? 당시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 찍으면은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라고 1년 내로.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단일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되었죠. 그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정치적인 훌륭한 역할도 수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전통 당원이신 6070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신지지층이신 2030으로부터의 가교 역할도 일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할 자체를 절대 하지 마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현동님 지금 접근하는 법이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이었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현장에 오셔서 첫 번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못다 이룬 꿈,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꿈하고 대구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대구의 발전을 기여하겠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일어난 일은 측근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힘이 되려면 그 지점에서 굉장히 리스크를 주는 그 지점에서 빠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는 그 순간 공정이라는 경쟁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데 이겨도 문제가 되고 저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성적인 정치 지금 했는데 이성적인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치고 들어가면 자, 프로는 저는 결과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이 출마하는 거는 또 그 본인의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의지하고, 왜 유영하 변호사가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왜 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보통 메시지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저 앞에 섰을 때 메시지에서 대구의 인재를 발굴해서 대구 발전을 한다. 그리고 그 바로 후에 대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유영하 변호사를 지칭했다라는 걸로 오해를 받게 되고 만약에 그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으로 동정으로 여론이 된다면 올바른 경선에서 이미 경력을 쌓아왔던 우리 홍준표 후보나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리스크가 결리게 되고 또 우리가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박근혜 후보한테 힘을 실어줄 텐데 이렇게 되면 이기면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 같고 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굉장한 위기가 되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영하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에서는 경선을 통한 대구시장 후보를 차출하는 것인데 왜 자꾸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감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을 단순히 선거에만 국한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떤 정책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박근혜 정부 2016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든 연금 개혁이라는 과제를 조언을 얻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보수가 분열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합의 입장에서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국민 통합이 될 수 있고 보수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꾸 저를 보고 메시지를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제가 아직- 다른 예.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그 메시지를 우리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 문제를 하냐 마냐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다면 정치적으로 화합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내셔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김지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말도 맞는데 아까 전 이유동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30대에게도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 결정 후에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공정 이슈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18세부터 29세까지의 64.2%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고 거기에 더불어 30대 역시도 50.8%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아직까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청년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과연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부정적 인식을 지우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여기서 한 번만 추가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정치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인정하나 저는 지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거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공학적인 관점에서 이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최근에 벌어졌던 세 가지 선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19대 대선, 21대 총선, 20대 대선까지 저희는 세 번의 선거에서 2번 패배했고 1번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선거의 공통점은 TK 불경,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승리 선거였던 20대 대선을 보자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은 엄연히 저희 정당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꼰대 정당, 탄핵 정당이라고 불렸던 그 이미지에서 탈피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서울과 충청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승리했고 2030 세대에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저희가 탈피하려던 이미지에는 필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네,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되살려가면서까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주문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법적 기준이 앞으로도 다른 정치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판단이고 처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아까 김민수 우리 후보님께서 저한테 지적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반드시 그 역할을 수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물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 우물을 직접 퍼서 마셔봐야 맛있는지 맛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과거나 어떤 지표나 데이터 상으로 이미 정치적인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단정짓고 원천 봉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우물에 그저 그런 행위들은 우물에 독뿌리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를 드리자면 이쪽에 선거 공학적 우리가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2004년에 탄핵 전국에서 121석의 의석을 확보하셨고 2012년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 우려는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연장했습니다. 즉 선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고 정치적 판단이 빠르신 겁니다. 이런 분의 그런 정치적 역할, 정치적 조언을 저희가 들어서 나쁠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김인수 후보자님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은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유불리를 따져서는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자유의지로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서 박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유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국민의힘 정당이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선거에서 승리하여 의결기관, 중앙조직, 지방조직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이미 부정적 인식을 지우지 못한 과거 정치인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일까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030한테 인기가 있었나요? 언제 대선? 2017년 대선에서요.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네, 그것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등장하면 우리 당을 향한 2030의 지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을 하셨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 아까 경선 문제 그리고 왜 그게 경선을 하는데 왜 공정하지 않냐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별도로 드린 말씀은 경선을 한다고 공정할 수 있지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역할에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근거 가치가 자 제가 2013년 2월에 제가 그 원고 쓴 게 있어서 제가 시사 잡지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 2013년 2월에 준비된 여성 대통령 그리고 무엇을 바꿀까 그런 기대감이 거기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시사지에 저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자산 가치는 극대화됐고 정점에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내려앉아서 지금 저평가된 순서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자산 가치가 있지만 이걸 극대화시키려면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정치적인 역할을 하다간 갖고 있던 자산마저도 놓치게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당장 하는 것에 반대하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과오를 사과하시고 탄핵에 대한 진정성 어린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간 다음에는 정치적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시점을 명확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면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이 컸기 때문에 그 후광을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데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성장해서 국민의힘 후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려야지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려와서 과거로 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미 인정하셨습니다. 하명희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과 정점이 이미 높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스피치를 하시든 행위를 하시든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예상을 해보는데 물론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노파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프로는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의 기본권과 자유권까지 이렇게 막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뭔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네, 방금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방금은 선거의 여왕으로서 활동했던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향후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논리적 저희 모순이 그렇게 생긴 것 제가 같고 말씀드린 건 일단은 제가 큰 영향을 지금 미칠 발언하고 것이라고 한 있을 게 때 아니고 네네. 일단은 데이터를 무시할 만한 근거를 지금 내놓으셔야 저희가 과거 표심을 분석할 때 지금 과거 표심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이제 밥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고 말하실 만한 근거를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얘기를 하셨는데 20대 대선 득표율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일절 자제해 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메인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렀지만 0.07% 득표에 그쳤는데요. 이 말은 즉슨 국민의힘은 특정인이나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 지지층은 우리 당의 이념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뛰어나고도 신선한 인물에 동요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야 될 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의 박근혜가 아니라 탄핵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지지층 결집 효과보다도 향후 선거에서 우리 당의 스윙보터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분명히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모두 다 추정치고 가정일 뿐 아닙니까? 네, 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예상하시는 근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추정치를 뛰어넘을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러면 일어나지- 그만한 수치가 있습니까? 네, 저희의 입장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저희의 입장이 그럼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무시해가면서까지가 네.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른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탄핵 정국 이후에 그렇게 되시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후보께서 인식이 바뀌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그런 인식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하명희 후보님께서 공정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공정 부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역할을 맡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그 역할을 과거의 행보만 보고 주지 말자라는 게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등으로 형벌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비록 사면을 통해서 남은 형벌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행한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물론 부정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국민 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씀도 아직 하시지 않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높아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자꾸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 윤석열 당선인께서 당장 대통령에 취임하시면 정상 외교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정상들과 직접적으로 어깨를 맞대며 대화를 나눴던 경험은 전직 대통령들밖에 없습니다. 이거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실상 사회에 존재하는 전직 대통령이 누가 계십니까? 박 전 대통령밖에 안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진영에 계신 분의 조언을 들어야죠. 외교 기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정부와 얘기해 주신 거에 그러니까 제 짧게 말씀을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네네.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조언을 전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공학적으로 판단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역할을, 조언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7년 19대 대선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었던 프레임 공격이 바로 박지원 상황론입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의 구심적 역할을 새로운 인물이 맡지 않고 과거의 인물이 맡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 당은 새롭게 구심점이 될 인물을 찾고 육성하는 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니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무시하시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과 그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무엇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데이터의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 여론이 2년 전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높아졌습니다. 그죠? 이거 인정하실 겁니다. 그 사면은요, 주체가 문재인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 명분이 있었기 상황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은 정치 현역에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을 하셨는데 정치 현장에 직접 뛰어드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당시의 사례를 지금 거론하시는 것은 전혀 현실적 감각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 하나 드리자면 지금 상황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당 외부에 있을 때의 기본적인 발언부터 해서 구체적인 정당 정치까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옆에 우리 주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 현역 정치 비대위원장이 계신 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정당에 입당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론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리고 자꾸 과거의 데이터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주제를 지금 이 현안을 가지고 우리의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야당으로 수권 정당이 되었지만 0.7%라는 신승을 거뒀어요. 그 결과 국민은 절반으로 나뉘고 우리는 여소야대의 전국을 이끌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우리가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 대통합이 가장 우선시되는 국정과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 또한 가장 윤석열 당선인에게 원하는 1위가 화합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국민 대통합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국정과제인 것을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또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국민 대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사실 결론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 자체가 예견 가능성 자체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도 아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에 계실 때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많은 선거를 이기셨고, 또 대통령을 당선되기까지 하셨을 때에는 이 보수 세력이 결집이 가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서 보수가 결집이 되고 또 선거 승리라는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전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탄핵이 되었고 또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너무 주변에서 다양하고 모호한 메시지를 계속 이제 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전혀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치가 생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변동이 더욱더 심한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특히 지방선거라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변수가 많은 이 불확실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의문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선 모든 선거공학적인 우리 당의 도움이들을 떠나서 저는 공정이란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에게 분노했던 것이 인국공 사태나 조국 사태를 일련에 거치면서 공정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주류 의견들이 형성이 되고 저는 이 시대 정신도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역할들 이런 걸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역할을 주지 말자라고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음에 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꾸 2030 세대가 떠날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그럼 2030 세대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은 다음에는 정치적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시점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럼 오히려 찬성 측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제 질문을 좀 먼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과 이후의 수치는 그때 수치가 나와봐야 아는 상황이고 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권이 있으시니까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국민 대통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정치적인 역할을 못하는 게 결국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정치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는 생물이고 곧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통합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보수가.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정확하게 앞에 있었을 때 보수가 자연스럽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 통합이 있는 다음에 우리의 지금 과제인 통합은 미래를 보고 아젠다,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아젠다가 있을 때 거기를 같이 가면 통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팀에서는 정치적 역할이라는 것이 조언, 선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언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책적 조언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 상황에 있어서의 조언을 하는 거는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역할입니다. 그건 찬성하시는 겁니까 혹시? 전 대통령의 입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한 발언을 하더라도 그 메시지에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두 인정하실 텐데요. 이것은 정치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이것을 누군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셔야 한다면 희망적인 메시지, 화합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우리의 보수를 더 이상 분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첨언하자면요. 아까 민수님께서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측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도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을 실제로 부여해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민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고 저희 측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장에 있는 논리적 모순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는 지지층 결집이라는 기대 효과를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개는 상당히 상반되고 함께 갈 수 없는 개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해드리고 변호사님께 바로 잠시만요. 2030하고 6070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국민 대통합이지 왜 지지층 결집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분열된 게 지역과 세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세대를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걸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 대통합의 일환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지 제대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변호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 보수 정치의 외환이 충분히 확장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보편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점이 온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현 시점에서는 한시적으로 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큰 정치 역할을 더 맡으실까 사실 저희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굉장히 흥망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대단 롤을 맡겠다 이러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정팀 끝났습니다. 백팀 9초 남았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넓혀서 문재인 대통령도 있다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 종료됐습니다. 역시 열띠게 토론을 해주셨네요. 24분 금방 지나갔는데요. 자, 일단 판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백기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2대1로 갈렸습니다.
자, 청팀이 2대1로 백팀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200점씩 국민의힘 팀에게 드리고요. 백팀은 100점씩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토론을 어떻게 보셨는지. 자, 김준일 대표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주제가 좀 더 이게 진영이 분명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주장들을 하시나 봤는데 제가 두 분 다 잘했어요. 근데 제가 왜 백기를 든 이유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정당의 입장에서 백팀에서 좀 더 말씀 많이 하셨다. 그리고 청팀 같은 경우에 말씀을 잘 하셨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리 쪽을 오히려 좀 주장을 많이 하셨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목 자체가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거는 정치 중심으로 이거를 사고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배현진 최고위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두 팀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토론은 정치적 역할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규정짓느냐, 그래서 양 팀이 좀 관점이 달랐어요. 명확하게 범위를 넓히려고 했고, 왜냐하면에서는 그 범위를 특정한 주제로 좁히려고 계속 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팀이 더 공감을 이끌어내고 감동적인 설득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를 좀 주시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인석 대표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뭐 정말 이건 박빙승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상강 그 후보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 그러니까 이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본권 논쟁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략에 대한 논쟁일 것이고 어느 것이 당에 더 도움이 되느냐를 설득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처음에 그래서 아마 하명희 후보가 처음에 치고 나왔던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과연 득이 됐냐 실이 되느냐를 더 집요하게 만약에 백팀에서 물고 들어갔으면은 좋은 설득이 되었을 텐데 그 유리한 지점에서 약간 끝났다 싶으니까 다음 지점을 넘어가면서부터 오히려 기본권 논쟁 비슷하게 가버리면서 좀 이 페이스가 말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